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하루 쉬고, 뭐 쉰 게 아니지만 저는 쉬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은 뭐 할 얘기가 많아서 새로운 종목에 대한 소개는 못 할 것 같고, 일단 시장 얘기가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좀 뭐 에코프로, 삼성전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공략 중인 린드먼 아시아,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뭐 등등등 얘기할 건데, 먼저 시장 이야기하고,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장 이야기하고, 이제 종목단에서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시장 얘기부터 좀 간단히 하죠. 일단은 이제 수요일장이 끝났고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죠. 제가 지금 새벽 3시에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목요일 6월 8일 옵션 만기 날입니다. 어 그쵸. 옵션 만기죠. 동시 옵션 만기는 아니고, 옵션 만기 날인데, 잠깐만요. 동시 옵션 만기군요. 36910이니까. 정신이 없네요, 제가. 어찌됐든 옵션 만기 날인데, FOMC는 이제 다음 주 13, 14,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중반이죠. 그래서 아직 거래일은 뭐 아직도 4, 5거래일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FOMC 전까지 시장을 좀 흔들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비율을 말씀을 드렸고 물론 코스피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600 넘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코스피는 당연히 2600 넘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를 오늘 보면 네 오늘 2629포인트, 2630포인트라는 좀 저항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600대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좀 그나마 좀 센 저항인 2630대를 맞고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코스닥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코스닥은 지금 여전히 물론 이 저항이 위쪽대가 좀 열려 있죠. 열려 있고 880포인트, 5포인트 직전까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885포인트부터 이제 저항이 시작이 돼서 900포인트, 최종적으로 905포인트 정도까지가 이제 저는 저항일 거라고 보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뭘로 봐도 알 수 있냐면, 삼성전자가 제가 7만 삼성전자가 7만 3천이 중요한 저항이라고 진작에 말씀을 드렸고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그 7만 3천 원, 7만 2,700원을 찍고 거기 위에서 지금 이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에코프로가 제가 이제 중요한 저항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60만 원대였습니다. 60만 원대였는데 60만 원 초반, 극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를 가볍게 벗겨냈습니다. 가볍게 벗겨내 가지고 66만 원. 고가가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항 라인 이제 그동안 눌렸던 이 조정의 저항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는 이 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트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고점 도전인데 돌파를 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여전히 저는 이 당장은 이 고점 돌파를 못할 거다. 라고 좀 더 보고 있는 편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직 이 상승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거를 이제 오늘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코스닥과 코스피가 지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의 대장인 삼성전자와 코스닥의 대장인 에코프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요 앞으로 한 6월 중순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되나 저리 되나 상관없다. 예, 상관없다. 어차피 코스피는 2700까지 트라이 할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 끝날 때까지는 즐기면 된다. 예, 일시적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큰 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거겠죠. 예, 이 FOMC 지금 저희는 옵션 만기가 끝나고 옵션 만기가 이제 오늘이고 6월 8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 이제 시장이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또 미국은 또 다음 주 금요일이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FOMC 때랑 또 겹쳐요. 시기상으로 항상 그래왔지만 때문에 어쨌든 그 전후로 어떤 식의 시나리오로 어떤 형태로 어떤 타이밍으로 이렇게 조정이 올지 뭐 심지어는 조정이 안 올지 뭐 이것조차도 지금 안개 속입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뭐 조정이 오면 즐기자. 조정 즐기고 조정 흔들리지 말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흔들리지 말자.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근데 개인적으로 예상을 어쨌든 뭐 지금 한 치 앞도 뭐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굳이 예상을 하자면 일단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늘 에코프로와 삼성전자가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는 좀 가둬두고 저는 257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2500 7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조정의 폭이 2570포인트. 이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좀 흔들고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00포인트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900포인트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905포인트까지 찍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상반된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좀 가둬놓고 패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위로 올라가고 이 고점은 돌파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910 몇 포인트입니까? 네, 913포인트? 요 위로는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한번 코스피 조정이 끝나고 이가 얘도 905까지 907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힘을 다시 끌어 모아야 그래야 이제 돌파라는 게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번 여름에 고점 트라이가 뭐 지금 벌써 코스피 3000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번 상승에 코스피 3000 간다. 저는 올해는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올해는 뭐 완전 연말이면 모르겠는데 연말도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저는 내년 초반이나 돼야 코스피 3000 도전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올해 코스피의 고점은 2700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내년에는 3000 도전할 거라 봐요. 저도. 근데 어쨌든 이번 도전이 마지막이 될 올해의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짝 쉬어갔다가, 그러니까는 좀 도움닫기죠. 도움닫기 하려고 기 모으는 그런 마지막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충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요 1, 2주 앞으로 1, 2주 동안 코스피는 한 2600 다시 살짝 깨져서 2570 정도까지 조정받고 코스닥은 900 찍었다가 뭐 다시 뭐 내려오면은 뭐 또한 800대 다시 한번 내려오겠죠. 그랬다가 다시 6월 말 정도 지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트라이해서 코스피는 2700, 코스닥은 그때는 이때 돌파할 것 같아요. 910 포인트, 913 포인트 돌파하는 뭐 요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뭐 근데 좀 너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예측이 의미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뷰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결국엔 그거예요. 어쨌든 조정이 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코스피
삼성전자 73,000원 못 넘고 코스피 2630 돌파 못했고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다음 주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조정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에코프로는 이렇게 돌렸다. 명확하게 돌렸어요. 명확하게. 60만 원 돌파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반된 움직임이 나온 걸로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코스닥이 안 눌린다라는 건 또 요런 생각도 가능해요. 어, 시장이 코스피가 조정받고 있는 동안 종목 장세가 장난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에코프로 전망은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고점 트라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한 70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여력이 생겼습니다. 물론 살짝 다시 60만 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바로 못 가고. 근데 어쨌든 지금 한 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더라도 바로 안 갈 거예요. 제 생각엔 7월에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7월 정도는 돼야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와서 좀 이런 움직임이 펼쳐져야겠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죽는 시나리오는 상당히 가능성이 없었다. 이걸로.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이제 제가 40만 원 살짝 깨는 40만 원이 아니죠. 이 저점 49만 9천 원 요거 깨는 움직임 한번 나와서 많이 내려오면 40만 원 초반 뭐 혹은 이 50만 원 이 49만 9천 원 살짝 이탈하는 뭐 요 정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주워볼 만하지 않겠냐 했는데 안 줬어요. 결국에는 안 주고 요런 나 간다 하고 가버렸는데 이걸로 보면은 지금 아직 상승파가 죽지 않았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준다. 에코프로. 네. 그래서 에코프로 뭐 이거를 신규 진입할 상황은 아니에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들고 계신 분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6만 많이 내려오면 6만 7천 원, 많이 내려오면 6만 7천 원, 근데 거기까지 안 올 것 같고 6만 9천 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6만 8천 원 정도까지도 가능은 하겠네요. 6만 8천 원.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어차피 다시 6월 말 7월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할 겁니다. 위로. 그래서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였습니까? 9만 원, 8만 원 후반대까지 열려 있다. 삼성전자. 그걸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썸머 랠리에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는. 진짜 모르죠. 이거는. 어쨌든 삼성전자, 에코프로 그래서 이렇게 시장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얘기 조금 마무리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깨지는 거는 제가 이제 이번 조정 이후, 그러니까 6월 말 정도 결국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깼습니다. 1,300원 이하로 해서 1,200원대 후반 봤어요. 물론 바로 다시 1,400원 초반대로 복귀를 했지만, 그만큼 강한 시그널이죠. 이게 다. 미국 달러 지수 여전히 104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미국장은 이제 좀 조정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뭐 여름에 한 번 더 땡길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도 25,000달러 봤을 때 제가 이제는 진짜 매수해볼 만 하겠다 이렇게 뭐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렸는데 네. 뭐 비트코인 뭐 안 좋은 이슈들 몇 개 최근에 있었죠. 근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1200원대 봤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다.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시장 얘기 뭐 이렇게 마무리하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근데 어쨌든 못 맞추던 못 맞추던 별 큰 상관없다. 결국에는 6월 이번 뭐 조정이 오던 안 오던 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6월 말 7월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뭐 다시 뿜을 테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종목 단으로 가보죠. 일단은 린드먼 아시아부터 가야겠죠.
네, 린드먼 아시아. 어반 리튬은 뭐 제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예, 저는 이제 매매 안 합니다. 어반 리튬. 예. 물론 지금 올라갈 확률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상당히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매매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는 일단 린드먼 아시아 말씀드리죠. 예,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다 기억하시죠? 제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신 분이면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 윗골이 나왔을 때 이거 윗골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일단은 이 중요한 저항 라인이 6,730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걸 뚫은 것도 중요하지만 윗골이 달아줬다라는 것도 또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거다. 예. 근데 윗골이가 계속 나왔어요. 예, 윗골이가 계속 나왔죠. 연달아서. 그러면서 또 말씀드린 게 이 갭 상승하고 나면 나중에 하락할 때 그 갭을 메꾸러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 저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봉이 나온 건 그 윗꼬리를 또 메꾸려고 올라가는 또 패턴이 나온다. 그럴 확률이 높다. 두고 보시라. 언젠가 이 윗꼬리를 메꾸면서 6,730원 위로 음, 올라가는 양봉이 하나 나오는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린드먼 아시아의 진정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장에 나왔어요. 물론, 이 장중에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보신 분이면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면은, 이게 보면 이 가격이 6,730원대죠. 예. 여기서 상당히 오래 머물렀어요. 예, 그러니까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6,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한번 치고 올라가서 고점 경신하고 6,850원 갔다가 내려와서 어디서 계속 머물렀냐. 이 박스권이 6,710원, 6,730원 요 가격대입니다. 여기서 오후 내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다시 고점을 경신하면서 동시호가 6,870원 마무리. 예. 그러니까 요거를 지켜주려고 했던 그러니까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6,730원이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위로 결국엔 양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예. 물론 내일 당장 주가가 폭발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루 이틀 정도 요 6,700원대, 6,800원대에서 이렇게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뭐 작은 십자 도지, 예, 요런 모양, 십자가 작은 모양, 요런 걸로 두 개 봉,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상관없어요. 예. 결국에는 내일 가는 그러니까 수요일 이제 목요일 6월 8일 목요일 날 가느냐 금요일 날 가느냐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느냐 결국엔 그 문제일 뿐이지. 예. 이제 린드먼 아시아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자, 이제 이 하락의 끝을 알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방에 이 만원 초반의 고점을 돌파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행복 회로를 굴리진 않아요. 네,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당장 이 8,000원대 강력한 매물대들이 있어요. 7,000원, 8,000원대. 음, 근데 이거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텐데 뭐 어쨌든 이미 정말 제일 중요한 저거는 뭐 넘어섰으니까 고비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 주봉이 7,200원 7,200원 위로 만 마무리 됐으면 뭐 거의 베스트라고 봅니다. 물론 7,000원 위로 정도만 마무리돼도 괜찮고 나쁘지 않고 어쨌든 주봉이 뭐 윗꼬리는 달아도 상관없으니까 요한 7,000원 위로 7,200원 위로 좀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뭐 그러려면 목금에서 잘 마무리해야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는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뭐 그게 일주일이 걸리든 앞으로 2주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어쨌든 시작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루한 기다리면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다. 바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린드먼 아시안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요런 바로바로 돌파 못 하겠죠. 8,000원대에서 부딪힐 거고 이제 또 만원 들어가기 전에 부딪힐 거고 또 만 원 초반에서 부딪힐 거고 하지만 결국에는 요거까지 싹 뚫고 나면은 그게 이제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뚫고 나면은 이제 그 위로 뻥 뚫렸어요. 예, 이 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로 2만 원 가는 거는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 자, 린드만 아시아. 네. 뭐 들고 계신 분이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다시 내려올 일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예. 다시 6,000원 초반 내려오는 일은 아마 네, 진짜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도 짧게 얘기할까요? 지금 조정 이게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6,000원 초반까지 5,000원 후반까지 보고 6,000원 초반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켜줬어요. 6,000원 초반을. 그리고 또 반등한 했는데 지금 또 이 반등 폭에서 또 꺾였습니다. 에너지가 꺾였어요. 이거는 꺾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6,000원 초반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6,000 뭐 100원, 6,000 얼마? 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예요. 예. 근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6,000원은 이미 한번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6,000원 초반 밑으로 뭐 일시적인 이탈까진 모르겠지만 예. 다시 이제 쉽게 6,000원 초반 밑 6,000원 밑으로 해서 5,000원대로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하신 분 혹시라도 아직 계시면 여전히 매수 기회니까. 예, 어찌 됐든 왜냐하면 제가 세아 메카닉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현대자동차랑 오늘 기아가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예, 그거 보면 얘네가 좀 더 쉬어가려나 보다. 이번 타이밍엔 안 가려나 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쨌든 6천 초반에 들고 계신 분이면 계속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기다리시면 돼요. 예. 다만, 지금 현재로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움직임은 나왔다. 예, 세아 메카닉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네, 그래요. 그거 말씀드려야죠. 이스 소프트, 네, 이스 소프트. 어반 리튬은 제가 뭐 기가 막힌 매수 가격 18,500원 이하 말씀드려서 40%, 50% 상승 먹고 잘 저희는 나왔지만 이스 소프트는 제가 얼마 가격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물론 단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손절이 없었어요. 예. 손절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떨어지면 그냥 홀딩이다. 예, 오히려 추가 매수다라고 제가 12,000원대 추가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뭐 이소프트 영상 보고 오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가격을 말씀드렸냐면 14,000원대 후반, 14,800원, 14,700원 요 정도 가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손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이 없고 오히려 내려오면 더 산다. 12,000원, 12,500원 뭐 이런 가격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더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차, 2차 매수 개념이죠. 근데 1차 매수가도 안 좋습니다. 네.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15,090원. 저가 월요일 날 저가를 찍었었네요. 14,840원을 찍었었군요. 이걸 못 봤네, 내가. 야, 이걸 못 봤네. 역시 이게 장중에 계속 보질 못하니까 못 봤군요, 제가 이거를. 저는 안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네요, 이걸. 지금 영상 보면서. 14,800원 찍었군요. 씨. 야, 이거 매매 하지도 못했네. 어이가 없네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14,800원대 찍었네요. 네, 찍었고, 이게 그래요. 분봉으로 볼까요? 장 초반에 찍었네요. 예, 6월 5일날, 월요일날 14,800원대 찍고, 그냥 땡겼네요. 예, 그날부터. 예, 그리고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가서 하고, 화요일날은, 야, 씨, 네, 이틀 만에 몇 프로 땡겼습니까? 예, 예, 어처구니 없네. 짜증나네. 이틀 만에, 네, 이거 고가까지 하면은, 야, 씨. 이틀 만에 30% 땡겼네요. 네. 아우, 씨. 야, 이걸 못 먹었네. 네. 아쉽네요.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스소프트, 네, 이틀 만에 30% 땡겼습니다. 네, 14,800원 주고, 예, 이틀 만에 30% 땡겼습니다. 네, 이거 자랑질 영상으로 바꿔야겠네요. 원래 뭐라고 하려고 그랬냐면, 아쉽게도 14,800원대 안 주고 15,000원 초반에서 저가 형성하고 올라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14,800원 찍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그냥 30% 땡겨버렸네요, 위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소프트 뭐 여전히 이제 저는 좋게 봐요. 이거 2만 원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주식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네, 한동안 또 이제 관심 꺼야겠습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아쉽다고 내동매매하면 안 되겠죠. 네. 혹시라도 이소프트 제 말대로 14,800원대 매수하신 분 계시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당일날 이거 이틀도 아니죠. 사서 바로 다음날 그냥 3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으니, 예, 이스소프트 축하드립니다. 혹시 매수하신 분 계시면, 네. 네,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모든 종목이 이렇게 다 주는 게 아니다. 예. 보면은 열에 뭐 여섯 일곱 정도는 매수가 보통 되는데 둘셋 정도는 안 주고 간다. 그런 종목이 더 세게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종목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려 그랬는데, 예. 짜증나네요. 예.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영상 26분. 예. 뭐 새로운 종목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해야 새로운 종목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 어쨌든 린드만 삼성전자 에코프로 오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움직임이 다르다. 예. 코스닥과 코스피 움직임이 다를 수 있다. 예.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는 이제 준비가 됐다. 세아 메카닉스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지만 뭐 여전히 기다리면 된다. 6,000원 초반에 혹시 못하신 분들 매수할 기회 줄 수 있다. 예. 이스소프트 네, 축하드린다. 축하드린다. 예,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